안녕하세요. 그루정입니다. 네, 오늘은 2021년 2차 5월 15일 실행된 직업상담사 2급 필기문제, 직업정보론의 기출문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41번입니다. 다음 중 국가기술 자격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모르면 답을 찍을 수가 없죠. 네,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라고 하면 무슨 산업기사, 무슨 기사라고 나온 거는 이제 모두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산업기사, 무슨 기사. 그리고 그 외에 출제되었던 종목 이름들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좀 여러 번 읽어보고 뭐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최소한 좀 익숙해져서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서 분석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당연히 그렇죠. 텔레마케팅 관리사, 이거 저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저번 회차에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컨벤션 기획사 2급, 그린 전동 자동차 기사, 화재 감식 평가 기사, 기상 감정 기사, 전산회계 운용사 3급,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게임 그래픽 전문가, 전자상거래 운용사.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자동차 관리사 2급은 민간 자격증이다. 그리고 기업 리스크 관리사는 민간 자격증이다. 이게 이렇게 출제가 됐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주의를 하시고요. 기업 리스크 관리사랑 자동차 관리사는 아니다. 그리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는 국가 전문 자격이다. 네, 국가 기술 자격이랑 또 국가 전문 자격은 또 다른 거니까 구분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도 국가 전문 자격이다. 네, 산업기사, 기사 들어가는 거랑 나머지 출제된 국가기술 자격 종목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급, 이렇게 3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최저 등급을 말한 거고, 그러니까 3급까지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3급이라 쓴 거고, 물론 2급, 1급도 다 포함이 되겠죠. 네. 직업상담사도 2급, 1급, 사회조사 분석사 2급, 1급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네. 최저 급수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2급까지 있다. 전산회계는 3급까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41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동차 관리사 2급. 그런데 이제 국가기술 자격 종목 관련해서 또 추가로 저번 회차에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저번 회차에도 응시 자격이 제한이 없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 우리 지금 공부하는 직업상담사 2급도 응시 자격 제한이 없고요. 네, 텔레마케팅 관리사, 스포츠 경영 관리사,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전자상거래 관리사 2급, 소비자 전문 상담사 2급, 컨벤션 기획사 2급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는 국가기술 자격 시험입니다. 텔레마케팅, 스포츠 경영, 그리고 사회조사 분석사, 전자상거래 관리사, 소비자 전문 상담사, 컨벤션 기획사 2급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다는 것, 여러 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었죠. 지난 회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 네, 이번에는 기능사인데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 보면 경영회계 사무 분야에 한글 속기 1급, 2급, 3급이 필기시험 면제가 되고요. 한글 속기, 그리고 건설 건축에 필기시험 면제되는 기능사가 많네요. 거푸집 기능사, 건축 도장 기능사, 건축 목공 기능사,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온수, 온돌, 유리 시공, 조적, 철근, 타일. 네,
딱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조금 더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푸집, 건축할 때 이제 거푸집, 도장, 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뼈대 만드는 거죠. 비계, 온수, 온돌, 유리 시공, 조적, 철근, 타일 이렇게. 그리고 건설 토목 쪽으로 또 그러니까 건축 토목이 많은데 토목은 도화기능사는 이제 뭐라 그랬죠? 그 도면을 사진을 보고 이제 도면을 그리는 이제 그런 기술이죠. 사진 보고 도면으로 바꾼 그 그림을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석공 기능사, 지도 제작, 항공사진 기능사. 그리고 판금 제관 셰시에서는 금속재 창호 기능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사 자격은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측량 기능사는 면제 아니다라고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측량 기능사가 보기로 출제됐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한번 이제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자동차 관리사, 기업 리스크 관리사는 민간이다. 네. 기억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지난 좀 출제된 문제들을 다 찾아보고 이제 정리한 내용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반복해서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전부 다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42번으로 갈게요. 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한국표준산업분류랑 한국표준직업분류랑 구분해야 한다고 했죠. 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가장 최근이 10차고 한국표준직업분류는 7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표준산업분류의 분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기본적으로 산업활동 관련 통계자료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해서 활동 분류 및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 네, 그렇죠. 통계자료 수집, 제표 분석을 위해서 활동 분류 및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 2번. 산업 관련 통계자료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통계 작성 기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네, 그렇죠. 3번.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다수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업 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 네,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다수 법령에서 산업 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된다. 4번. 취업 알선을 위한 구직구직 안내 기준, 구인구직 안내 기준으로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나머지 선택지들 1번, 2번, 3번 선택지를 이제 읽어보고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자료 수집, 제표 분석을 위해서 이제 활동 분류 범위를 제공하고 3번에 그 적용 대상, 법령 적용 대상 산업 영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2번 통계자료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분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43번 한국직업사전 직무기능 3월 항목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물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 있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를 시동 정지하고 그 움직임을 제어한다. 네, 이거를 이제 처음 보면 뭐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직무 기능도 이제 좀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직무 기능을 살펴보면 DPT 앞에 차수에서 간단히 언급은 했었어요. 이제 직업 심리학을 공부할 때 직무 분석 부분 공부할 때 이제 기능적 직무 분석에서 DPT를 언급을 했었어요. 자료, 사람, 사물. 네.
그래서 그 직무 기능이 지금 여기에 나온 건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 사람, 사물과 맺는 관련된 특성. 그래서 자료, 사람, 사물, 데이터, people, thing 해서 DPT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자료, 사람, 사물, DPT와 맺는 관련된 특성이 직무 기능이다. 그러니까 자료, 사람, 사물과 관련돼서 뭔가 설명이 되겠죠. 직무 기능을. 네, 배열은 직무 기능을 배열을 하는데 배열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복잡한 것으로 향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게 0부터 뭐 1, 2, 3, 4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0이 돼요. 제일 위가 0이거든요. 0 수준. 그래서 0 수준이 제일 복잡한 것이란 얘기예요. 제일 뭔가 고난도, 기술 수준, 기능 수준이 높은 그런 직무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뭐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제 자료 관련 기능, 정보, 지식, 개념 등 세 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관련 기능, 데이터는 이제 만질 수 없으며 숫자, 단어, 기호, 생각, 개념, 구두상 표현들을 포함하는 것이 자료 관련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련 기능, 자료 관련 기능은 정보, 지식, 개념 등 세 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배열된 것. 그리고 사람 관련 기능은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 아까 전에 이제 수준을 얘기했잖아요. 0 수준으로 갈수록 복잡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 관련 기능은 이제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관련 기능이라고 하면 인간 및 인간처럼 취급되는 동물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사물 관련 기능, thing. 기계나 장비 또는 도구나 보조구로 가지고 작업하는지 기초에서 분류한다. 네, 도구나 보조구, 기계나 장비. 그렇죠. 그리고 작업자의 업무에 따라서 사물과 관련되어 요구되는 활동 수준이 달라진다. 무생물, 물질, 재료, 기계, 공구, 설비, 작업도구, 제품 등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설명이 딱 나오면 정보, 지식, 개념 등 세 가지 종류 활동으로 관련된 기능 하면 자료, 이제 위계적 관계가 없거나 희박한 특징은 사람, 기계, 장비, 도구, 보조구 나오면 사물 관련 기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사물 항목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이냐는 질문이죠. 그래서 사물 항목에 대해서, 직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기능 사물 보시면 무생물, 물질, 재료, 기계, 공구, 설비, 작업도구, 제품 등을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0 수준부터 7 수준까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문제가 이렇게 딱 나오면 구분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뭐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죠. 일단 쭉 다 읽어보고 이제 서로 다른 부분을, 그러니까 각 수준의 특징적인 부분을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그대로 달달달 외우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외우실 수 있으면 당연히 그게 최고 베스트인데, 이제 그게 어렵다면 각 수준별로 이제 특징 부분은 찾아서 이제 기억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7번 수준부터 먼저 볼게요. 단순 작업부터. 사물 직무 기능입니다. 단순 작업, 신체 부위, 수공구, 특수 장치를 사용하여 기계, 장비, 물건, 원료 등을 정리, 운반, 처리함. 정확도 달성 및 적합한 공구, 장비, 원료를 선정하는 데 판단력은 요구되지 않음. 자, 기계, 장비, 물건, 원료 등을 정리, 운반, 처리한다. 그러니까 단순 작업을 연상하면서 이제 읽어보시면 좀 더 잘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기계, 장비, 물건, 원료 등을 정리, 운반, 처리한다. 이게 단순 작업 수준. 단순 작업 수준은
말 그대로 사물을 정리운반 처리하는 게 단순 작업입니다. 그럼 6번 수준, 6수준 투입 인출. 투입 인출은 뭐냐? 가동이나 유지되고 있는 기계에 자재를 삽입, 투척하여, 자재를 기계나 장비 안에 자재를 넣거나, 삽입이 투입이죠. 삽입, 투척이 투입에 해당되는 거고, 인출은 하역이 되겠죠. 자재를 삽입, 투척, 하역한다 라는 게 나오면 투입 인출 6번 투입 인출 수준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자재를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투입 인출하는 거에다가 옮기는 것까지 포함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입 인출 수준. 네, 투입 인출. 유지 항목. 유지는 무엇이냐? 기계 및 장비를 시동 정지하고 그 기능을 관찰함. 네, 그렇죠. 기계 및 장비를 시동 정지하고, 시동하거나 정지하고, 그러니까 가동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능을 관찰함. 계기의 제어 장치를 조정하거나 밸브를 돌려주고 빛의 반응에 따라 스위치를 돌림. 판단력이 요구되지 않음. 네. 특징적인 게 이제 기기 장비를 시동 정지라는 말은 이제 제어 조작에도 나와요. 그쵸? 시동 정지 제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만 가지고 외우면은 이제 제어 조작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지니까 당연히 시동 정지 포함이 되겠고, 이제 그 기능을 관찰하는 것도 유지다. 기계 동작하는 걸 관찰하는 거. 그리고 제어 장치를 조정하거나, 밸브가 특징적이죠. 밸브나 스위치를 돌린다. 네, 밸브나 스위치를 돌리는 거. 유지. 네, 밸브 스위치. 기능 관찰. 4번 수동 조작. 수동 조작은 신체 부위 공구 또는 특수 장치를 사용하여 기계, 설비, 재료를 가공, 조정, 이동함. 어느 정도의 판단력 요구됨. 네, 여기서는 기계, 설비, 재료, 수동 조작이니까 뭔가 기계나 설비를 조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계, 설비, 재료를 가공, 조정, 이동함. 네, 이거는 1번의 정밀 작업이 있어요. 여기서도 가공물 또는 자료를 가공, 조종, 이동, 안내, 정위치 시킴. 그러니까 가공, 조종, 이동, 가공, 조정, 이동인데 이게 비슷하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수동 조작이랑 정밀 작업의 가공, 조종, 이동은. 자, 보시면 수동 조작에서는 이제 기계 설비 재료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설비를 가공, 조정, 이동, 조작하는 부분이 수동 조작이고, 정밀 작업의 가공, 조정, 이동은 말 그대로 정밀 작업이라면 기계 설비가 아니라 가공물 또는 자료, 조금 더 이제 도구적인 부분을 말하는 가공물, 자료. 네, 기계 설비를 하는 건 수동 조작이고, 가공물이나 자료를 다루는 것은 정밀 작업이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수동 조작은 기계 설비 재료를 가공, 조정, 이동하는 것이 수동 조작. 정밀 작업은 가공물 또는 자료를 가공, 조종, 이동, 안내, 정위치 시키는 것까지 정밀 작업이다. 네, 그래서 수동 조작 살펴봤습니다. 3번 조작 운전 기능. 네, 지금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좀 복잡한 기능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3번 조작 운전. 조작 운전 하면은 뭔가 장비, 기계를 조작 운전하는 거죠.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나 설비를 시동 정지하고 그 움직임을 제어한다. 네. 이게 뭐 보면 다 맞는 얘기죠. 당연히. 움직임을 제어한다는 이제 또 제어 조작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 특징적인 부분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 왜냐하면 조작이나 운전을 하는 거니까 어떠한 일정한 경로,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죠. 조작
기계를 조작 운전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 시동 정지 물론 포함이겠죠. 네, 이제 제어 조작 단계. 제어 조작 단계는 시동 정지 제어, 기계 설비를 시동 정지 제어. 네, 그렇고 또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계 설비를 조정. 네, 이 부분도 이제 이 부분이 좀 구별이 되는 내용입니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계 설비를 조정한다. 제어 조작입니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계 설비를 조정. 그 다음 정밀 작업입니다. 정밀 작업. 공구 작업 도구를 사용하여 가공물 또는 자료를 가공, 조종, 이동, 안내, 정위치시킴. 안내, 정위치시킨다. 네, 안내하고 정위치시킨다. 도구, 가공물, 원료를 선정하고 공구를 조정한다. 까지 정밀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밀 작업에서는 이제 기계 설비라는 말이 안 나오죠. 네, 가공물이나 자료를 가지고 가공, 조종, 이동, 안내, 정위치시키는 것. 도구, 가공물, 원료를 선정하고 공구를 조정한다. 정밀한 작업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구를 조정한다 그랬어요. 공구를 조정한다. 그리고 가공물 자료를 가공, 조종, 이동, 정위치시키고. 공구를 조정하는 건 정밀 작업이 이제 유일하죠. 뭐 기계 설비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랫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공구를 조정하고 가공물 자료를 안내 정위치시킨다. 보다 정밀한 작업이니까 그 대상이 좀 더 작아지는 거죠. 기계 설비에서 정밀 작업으로 와서는 이제 가공물 자료, 도구, 가공물 이렇게 대상이 작아지는 거, 이런 거를 느끼시면서 점점점 올라왔어요. 그래서 0번 설치에서는 기계 및 설비의 준비, 공구 및 기계 장비의 설치 및 조정. 설치니까 설치가 들어간다는 거. 설치라는 말은 설치 단계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설치가 나오면 0번 수준 설치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가공물 또는 자료의 위치 조정, 제어장치 설정, 제어장치를 설정하는 거. 이것도 왜냐면은 뭔가 장비를 설치할 때 처음에 세팅을 하잖아요. 설치도 이제 세팅인데 제어장치를 세팅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설정이니까 설치에 들어간다. 기계 및 완제품의 기능과 정밀성을 측정한다. 기능 정밀성을 측정한다. 설치에 들어갑니다.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다른 기능 수준이랑 구분되는 부분들을 잘 느끼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한 번 한 걸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나진 않을 텐데, 뭐 두세 번 하면 이제 감이 많이 오실 거예요. 두세 번만 읽어보셔도. 단순 작업은 말 그대로 기계, 장비, 물건, 원료를 정비, 운반, 처리하는 것. 정비, 운반, 처리 진짜 단순 작업이고, 투입, 인출은 이제 기계나 장비 안에 자재를 넣는 거죠. 자재를 넣고 하역하는 건데, 뭐까지 포함한다고요? 이제 자재를 옮기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 그리고 유지는 기계, 장비를 가동하는 거랑 그 시동 정지, 그리고 기능을 관찰하는 거. 거기에 제어장치 조정, 밸브 스위치가 나오면 유지다. 수동 조작은 기계 설비 재료를 가공, 조정, 이동. 기계 설비 재료를 가공, 조정, 이동하는 거죠. 기계 설비 재료를. 그러면 가공물이나 자료를 가공, 조정, 이동하는 거는 정밀 작업이다. 그리고 조작 운전은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를
기계를 가동하는 거, 움직임 제어하는 게 조작 운전.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 제어 조작은 기계를 시동 정지 제어하는 거를 물론이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계 설비를 조정하는 것.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기계 설비를 조정하는 거, 제어 조작. 정밀 작업 단계로 오면 이제 기계가 아니라 도구, 가공물, 자료 이런 대상이 작아진다고 했어요. 정밀하니까 작업이. 그래서 정밀 작업에서는 공구 작업 도구 사용해서 가공물 자료를 가공 조종, 이동 안내, 정위치 시키는 것. 도구, 가공물 원료를 선정, 공구를 조정하는 것이 정밀 작업. 그리고 최고 수준, 가장 복잡한 수준의 설치는 기계 및 장비 설치 및 조정, 그리고 가공물이나 자료의 위치 조정, 제어 장치 설정, 기계 및 완제품의 기능 정밀성 측정. 여기까지. 네. 잘 또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제 좀 막연함은 없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보면 굉장히 막연한데,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이제 초점을 두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43번 문제. 한국직업사전 직무기능 3월 항목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사물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데 있어.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일정한 경로를 따라 조작되고 안내되어야 하는 기계를 가동하는 거 뭐라 그랬죠? 네, 조작 운전.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기출문제만 본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고 사실 하나씩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44번.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점으로 틀린 것은 1번. 전문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네, 그렇습니다. 2번.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 제시한다. 네, 그래야 되죠. 3번.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한 가지 측면으로만 분석한다.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각적,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해석을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4번.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집 방법, 대상 등을 검토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이제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택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업 정보 분석 시 유의점. 무엇이라 그랬죠? 전문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전문적 시각으로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 제시한다. 원자료의 생산일, 자료 표집 방법, 대상 등을 검토한다. 네, 직업정보 분석 시 유의점이었습니다. 또 추가하면은 자료의 객관성, 정확성, 최신성. 네, 자료가 객관적이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최신의 자료여야 하죠. 네. 그래서 이 직업정보 분석 관련 문제 지난 회차에도 나오고 이번 회차도 지금 나온 거예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라도 삭제, 배제하지 않는다. 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5번.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의 근거를 둔 이론으로. 네, 이게 직업 결정 모형이 나왔죠. 이것도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볼 게 이제 힐튼 모형. 지금 이 전제, 계획, 인지 부조화 단계로 구분한 모형이 힐튼 모형인데요. 힐튼 모형을 살펴보면 일단 이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 직업 선택 이론, 직업 의사결정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진로 의사결정 모델, 직업 선택 결정 모델. 기술적 모형과 처방적 모형이 있다고 했었죠. 네, 진로 의사결정 모델에는 기술적 모델과 처방적 모델이 있다. 기술적 모델의 의미가 말 그대로 descriptive, 기술해 주는 거죠.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직업 선택 과정에 대해서 기술해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직업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해주는 모형이 기술적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방적 모형이라 하면 prescriptive, 처방해주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바람직한 모형이다 라는 것이 처방적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모형에는 타이드만과 오하라, 힐튼, 브룸, 슈, 플래처의 모형이 있다고 했고, 처방적 모형에는 겔라트, 카츠, 칼도, 쥐토스키 모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영상까지에서 공부했던 이론은 타이드만 오하라와 브룸, 겔라트 모형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힐튼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아시겠죠? 타이드만 오하라, 힐튼, 브룸, 슈 등은 기술적 모형이고, 진로 의사결정 모델의 기술적 모형, 처방적 모형은 겔라트를 공부했었어요. 자, 그러면 힐튼 모형 이제 들어갈게요. 힐튼의 모형은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에 근거를 둔 이론이다.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에 근거를 뒀어요. 그래서 어떤 단계로 구성되어 있냐? 전제, 계획, 인지부조화 단계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힐튼의 모형에서는 전제와 계획 간의 불균형을 조사하고 시험해 보고서 부조화가 없을 때 계획을 행위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제 단계에서는 주변 세계에 대해 조사하는 시기가 전제 단계입니다. 주변 세계에 대해 조사를 하고, 계획 단계에서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상상하는 시기, 계획하는 단계죠.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계획 단계, 인지부조화 단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랑 반대되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생기는 행동을 시험해보는 시기, 인지부조화에 대해서 시험해보는 시기죠. 인지부조화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실제랑 이제 다를 경우에 그것을 이제 혼란을 느끼는 단계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지부조화 단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반대되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생겨나는 행동을 이제 테스트해보는 그런 인지부조화 단계. 그래서 전제, 계획, 인지부조화 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전제와 계획 간의 불균형을 조사 시험해보고 부조화가 없을 때 계획을 행위화한다 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에 근거를 둔 이론이라고 했어요. 힐튼 이론은 직업 선택 결정 단계를 이제 전제, 주변 세계에 대해 조사하는 단계, 그리고 계획 단계, 특정 직업에서 요구하는 행동을 상상하는 단계, 그리고 인지부조화 단계, 반대 직업을 갖게 됨으로써 내 특성과 반대되는 직업 갖게 되면서 그 행동을 시험하는 시기. 그래서 전제, 계획, 인지부조화 단계 힐튼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그냥 넘을 수는 없죠. 타이드만 오하라 모형인데요. 여기 제목이 이제 나오네요. 타이드만 오하라 발달 이론. 타이드만 오하라 발달 이론, 진로 의사결정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발달 이론이기도 하고요. 왜 발달 이론이냐? 직업 정체감, 자아 정체감을 강조해서 이제 직업 정체감은 자아 정체감의 발달에 따라 이제 발달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발달 이론이라고도 하고, 진로 발달 이론이라고도 하고, 또
의사결정 발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 의사 선택 결정 이론의 기술적 이론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직업 정체감, 자아 정체감이 핵심 개념입니다. 직업 정체감, 자아 정체감이 나오면 타이드만 오하라. 그쵸? 그리고 발달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이제 것을 강조했어요. 네. 이런 것을 처리해 나감으로써 진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로 발달, 직업 발달이란 계속적으로 분화 통합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분화 통합, 분화는 무엇에 제가 비유를 했었죠? 네. 분화는 우리 인간이 성장할 때 이제 체세포 분열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의 세포가 이렇게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듯이 분화 역시 이제 자아를 발달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직업들을 학습함으로써 자아 발달해 나가는 과정, 직업들을 학습해 나가면서 자아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분화라고 할 수 있고요. 통합은 이제 주변 세계와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직업 세계와 통합하는 과정. 네, 이렇게 분화 과정을 통해서 직업 세계 이해하고 성장해 나간다면, 발달시켜 나간다면 통합은 이제 직업 세계, 주변 세계와 통합을 이루는,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화 통합하는 과정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드만 오하라 모형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전직업기와 적응기로 나누는데, 전직업기라고 하면 직업을 갖기 전 시기죠. 그래서 전직업기, 예상기라고도 하고, 적응기는 직업을 갖고 이제 일을 하는 이후의 시기를 말하는 거죠. 취업 이후에. 그래서 실천기라고도 부릅니다. 전직업기 보면은 탐구 선명, 탐색기, 구체화기, 선택기, 명료화기가 있습니다. 탐색기는 진로 목표 및 대안 탐색하는 단계. 구체화기는 구체적으로 진로 준비하는 단계. 그래서 방향을 구체화한다. 선택기는 의사결정하는 단계죠. 네. 그리고 명료화기는 선택을 다시 검토하는 단계. 신중하게. 명료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명료하게 만드는 거죠. 그 명료하게 만들려면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제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명료하기. 적응기, 실천기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을 하는데 수능기, 수능기, 수능하는 단계. 처음에 들어가면 굉장히 수용적이고 이제 인정을 얻기 위해, 승인을 얻기 위해 굉장히 수용적인 자세가 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시기가 좀 지나면 좀 이제 뭔가 부조리한 거, 불합리한 거, 내가 보기에 이거 아니다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 강경, 주장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바꿔야 돼. 이래선 안 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시기. 그래서 개혁기. 그리고 개혁기 이후에는 이제 이 내적 갈등의 시기, 뭔가 이렇게 약간 분노 이런 게 쌓여 있다가 통합기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이 되는 거죠. 네, 집단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단계. 이걸 이제 통합으로 본 거죠. 그리고 나의 욕구와 조직의 요구 간의 균형, 타협, 통합. 그래서 통합기입니다. 네, 전직업기는 탐구 선명이고 적응기는 순계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사를 하게 되면 타인의 이제 전직을 도와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타인 전직은 탐구 선명하게 했어요. 우리가 직업 상담사로서 타인의 전직은 탐구 선명하게 했는데, 이분이 기껏 전직을 했더니 적응은 순개똥이네. 순개똥이에요. 네. 타인 전직은 탐구 선명하게 했는데 우리는, 그쵸?
타이 전직은 탐구 선명하게 했는데 적응은 수은 개똥이네. 그래서 망했어요. 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 전직을 탐구 선명하게 했어요. 근데 적응은 수은 개똥이었어요. 타이드만 전직 없기, 탐색기, 구체화기, 선택기, 명료하기, 그리고 적응기에는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 이렇게 되는 거죠. 타이 전직은 탐구 선명하게 했더니만 적응은 수능 개똥이에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타이드만 우하라 이론이었습니다. 직업정체감, 자아정체감 나오면 타이드만 우하라. 네, 분화통합입니다. 분화통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름의 기대 이론. 부름의 기대 이론은 동기유발이라는 이론이라고도 부르죠. 네, 동기유발, 노력 수준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어요. 네, 동기유발을 노력 수준과 이제 같은 걸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대 유인가 이론이라고도 하고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 기술적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에서는 직업 결정 요인을 균형과 기대와 힘의 원리라고 했어요. 균형이라는 것은 기대된 만족, 기대라는 것은 선택한 직업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정도, 기대죠. 네, 기대. 균형은 기대되는 만족, 기대는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정도, 힘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제하는 가설적인 인지 요인이다. 그래서 균형 기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된다라고 했고, 작업 동기라는 개념은 노력과 성과 그리고 보상적 결과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했어요. 작업 동기. 그래서 동기 유발력, 즉 노력 수준인데, 이 노력 수준과 동기 유발력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 기대감, 유인가, 도구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동기 유발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대감이라면 이제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한 직업이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 정도라고 했죠. 네, 그런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유인가라고 하면 그 실현, 1차적 실현에 의해서 나타나는 2차적인 결과에 대한 욕구, 유인가가 되겠고, 도구성은 2차적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을 도구성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그 1차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2차적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믿음을 이제 도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작업 동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보상적 결과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도구성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의 기대 이론, 동기 유발, 기대 유인가 이론, 네, 균형 기대, 힘의 원리, 기대감, 유인가, 도구성의 함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 지금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보는 것 같은데 계속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부름의 기대 이론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보려고 해요. 슈의 모형. 슈의 모형은 간단히 볼게요. 부름의 모형이랑 유사한데 힘의 개념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슈의 모형에서는. 슈의 모형도 진로 의사결정 모형의 기술적 모형이었죠. 네. 그래서 부름의 모형과 유사하나 힘의 개념을 다르게 표현했다. 힘은 직업 결정자의 독특한 직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대 한도의 기회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직업 결정자의 직업 독특한이라는 건 이제 그 개인의 고유한, 개인의 특성,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직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최대 한도의 기회를 가진 것을 의미한다. 힘이라는 것은 최대 한도의 기회. 선택과 목표 사이의 불균형을 극소화, 불균형을 없애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네, 선택과 목표 사이의 불균형을 없애려고 한다. 슈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로 의사결정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넘어갈게요. 네, 한국 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한국 표준직업분류랑 한국 표준산업분류 다른 거 이제 기억하시겠죠? 한국 산업분류가 제10차, 한국 표준직업분류 제7차인데 이제 직업분류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개정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선택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전문 기술직의 직무 영역 확장 등 지식 정보와 사회 변화상 반영. 네, 그렇죠. 전문 기술직의 직무 영역이 확장되어서 확장되는 등 지식 정보와 사회 변화상이 반영되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 데이터 분석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앱 개발자죠. 데이터 분석은 엄청 이제 지금 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개발자도 마찬가지고요. 산업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도 그렇죠. 개발자죠.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신설되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네, 크리에이터, 네,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 사용자 경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 UX, UI 디자이너, 네, 공연, 영화, 음반 기획자 등을 세분하였다. 그리고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을 상향 조정하였다. 방제 기술자 및 연구원을 신설하였다. 방제 기술자 및 연구원 신설했대요. 네, 이렇게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직업 분류가 이제 이루어졌고, 2번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 세분 및 신설. 네, 사회 서비스도 점점 이제 규모가 커져 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에 관한 일자리를 세분하고 신설한 겁니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엄청 많이 늘었죠. 그래서 종사원, 놀이 및 행동치료자 마찬가지. 이런 행동치료, 놀이치료. 요즘 네, 금 쪽인가요? 네, 저는 안 보는데 하도 언급이 많이 돼서 좀 프로그램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 오은영 선생님 나오시는 거. 네, 그만큼 이제 이 직업에 관한 관심도 이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신설이 됐고, 임상심리사, 상담 전문가 등을 상향 조정하였고, 문화관광 및 숲 자연환경 해설사, 네, 해설사, 반려동물 훈련사도 네, 엄청 개는 훈련하다, 새나개, 뭐 동물농장 많이 나오시죠. 네, 저 어렸을 때는 이런 직업에 대한 거는 저는 진짜 전혀 몰랐거든요. 참 많이 변했죠. 그리고 개인생활 서비스 종사원 등을 이제 신설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직종을 세분했고 이제 신설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규모 대비 분류 항목이 적은 사무 판매 서비스직. 네, 사무 판매 서비스직 인원 너무 많은데 분류가 너무 적어서 세분했다는 거예요. 사무직에 대학행정조교, 증권사무원, 기타 금융사무원, 행정사, 중개사무원을 신설했어요. 그리고 서비스직에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관리 종사원, 네, 그 직원 말하는 거고, 이제 소규모 상점 경영하시는 사장님이나 매니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뭐 정수기 대여 하는 방문 점검, 네, 하시는 분들 신설 세분화였다. 특징으로 알아두시고요. 4번 자동화 기계화 진전에 따른 기능직 및 기계 조작직을 직종 세분 및 신설이 아니고 이제 직종을 통합하게 된 거죠. 자, 자동화 기계화가 진전이 됐으니까
기계 조작직 직종이 세분되기보다는 통합이 되는 게 이제 맞는 흐름이겠죠. 사회의 그런 트렌드의 변화를 비춰보면. 이 앞뒤가 맥락이 안 맞으니까요. 네. 추가로 살펴보면 제조 관련 기능 종사원, 제조 관련 기능 종사원, 과실 및 채소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섬유 제조 기계 조작원 등이 이제 직종이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직종이 통합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 정도는 이제 여러 번 읽어보시고, 네, 많이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 이제 이전에도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이게 이제 보기 내용만 살짝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출제된 문제만큼은 확실히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 다음은 국가기술 자격증 어떤 등급의 검정 기준에 해당하는가? 네,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야죠. 네. 보면은 이렇게 분류가 돼요. 국가기술 자격의 검정 기준 분류.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렇게 점점점 뭔가 그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야 할까요? 네, 좀 획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좀 까다로워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사는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작업 관리 관련 능력 보유. 숙련 기능이 나오면 기능사, 숙련 기능이 기능사예요. 산업기사의 경우는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또는 숙련 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초 기술 및 기능 업무. 기술 기초 이론, 지식, 기술 기초 이론이 나오면 산업기사예요. 그리고 복합적인 기초 기술, 뭔가 기초 기술, 기술 기초 나오면 산업기사. 기능사는 숙련 기능이고, 그래서 기능사는 지금 여기 산업기사는 기초 이론이 나왔잖아요. 기능사는 이론 얘기가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 그 국가기술 자격 앞에 문제에서 볼 때 필기 면제되는 기능사 자격이 많았잖아요. 필기 면제되는 기능사 자격이 많았잖아요. 그 말은 이제 기능사는 숙련 기능, 기술 기초 이론이 빠진 거랑 연관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능사는 숙련 기능, 그리고 산업기사는 거기에 이제 기술 기초 이론 지식이 필요하구나. 기술 기초 이론 지식, 복합적인 기초 기술, 네, 기초 기술, 기술 기초 이론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산업기사는.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공학적이 나오면 이제 기사, 설계 시공 분석 등의 업무 수행 능력 보유. 네, 공학적이 나오면 기사, 공학적 기술 이론. 네, 산업기사는 기술 기초, 기초 이론, 기초 기술.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 기능장 이제 좀 레벨이 이제 좀 높아지죠, 점점. 최상급 숙련 기능, 기능장.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구분을 좀 비교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능사랑 기능장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산업기사랑 기사랑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능사는 숙련 기능인데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 기능. 기능사에서 이제 많이 열심히 능력을 쌓아서 이제 기능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급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 훈련, 현장 관리. 네, 최상급 숙련 기능이니까 관리 업무 수행 능력 많이 있죠. 교육하고 현장 훈련, 지도 감독, 기능장이었습니다. 기술사,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해 계획 연구가 들어가면 기술사예요. 기술사, 계획 연구,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해서 설계, 분석, 조사,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 진단, 기술 관련 등의 업무 수행. 네, 됐죠. 기능사는 숙련 기능, 기능장은 최상급 숙련 기능, 관리, 교육, 훈련, 지도 감독. 그리고 산업기사는 기술 기초, 기초적 기술, 기초적 이론, 기초 기술, 기술적, 죄송합니다. 기술 기초 이론, 그리고 기초 이론, 네, 복합적인 기초 기술. 네. 그리고 기사는 공학적. 네. 기술 기초에서 공학적으로 올라가죠. 산업기사에서 기사로. 그리고 기술사가
고도의 전문 지식 실무 경험. 네, 계획 연구.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들어가면 숙련 기능 딱 나오면 바로 찍으면 되죠. 네, 기능사. 넘어갈게요. 48번. 한국 표준산업분류 제10차 분류 정의가 틀린 것은 1번.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다. 네, 유사한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 집합이다. 산업. 2번.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산업과정은 산업활동이다. 네, 산업활동의 의미, 산업과 산업활동의 정의 잘 알아두시고요. 각 생산단위가 자원을 투입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그리고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고 가정 내 가사활동도 포함된다.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리, 비영리 활동 모두 포함되는 건 맞아요. 근데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분류 기준과 원칙에 맞춰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산업분류는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통계 작성 기관이 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어요. 정확성과 비교성을 위해서. 네, 정확성, 비교성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통계자료 수집, 제표, 분석 등을 위한 활동 분류 및 범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 그리고 일반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업 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다. 네. 이제 법령에서 적용 대상 산업 영역을 한정하기 위해서 그 기준, 산업 영역을, 그러니까 뭔가 산업 영역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단위에 대한 분류로 국한한다. 그래서 가사활동, 가정 내 가사활동은 산업활동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49번. 고용노동통계조사의 각 항목별 조사 주기의 연결이 틀린 것은 이런 거 나오면 진짜 그렇죠. 이거는 네. 모르면 그냥 틀려도 돼요, 사실. 네, 이거를 자주 나온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문제에 나왔으니까, 문제에 나온 것만큼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놔야 합니다.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자, 고용노동통계조사. 사업체에 고용노동 관련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주기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죠. 자,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연 1회가 아니고 매월 조사합니다. 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자고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매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 빈 일자리 수, 입직자 및 이직자 수,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27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조사한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매월. 그리고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연 2회 실시됩니다. 지역별 연 2회 5월, 11월. 그래서 종사자 수, 빈 일자리 수, 입직자 및 이직자 수 등 10개 항목.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연 1회. 연 1회 되고 아예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연 1회. 그래서 현금급여, 법정급여와 복리비용 등 25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연 2회. 그래서 계약만료자 조치 현황 등 8개 항목이고 5인 이상 근로자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직종별 사업체 연 2회.
구인 채용 인원, 부족 인원 등 17개,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입니다. 네.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이거 그냥 여기 그 고용노동통계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어요. 연 1회 하고, 네. 이렇게 고용 형태별이니까 뭐 1인 기업도 있을 거고요. 네. 프리랜서 또 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1인 이상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연 1회.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제가 그냥 다 정리를 했는데, 우선은 문제에 나온 내용만큼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빨간색 친 부분은 그래도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번 넘어갈게요. 어떤 직업훈련 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인가?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훈련 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 국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뭐죠? 국민내일 배움카드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훈련은 말 그대로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서 이제 수요가 부족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해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거죠. 네, 국가기관, 기간산업, 전략산업에 대한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사업주가 근로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일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일학습 병행 제도. 산업 현장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학습 근로자 역량 평가 및 자격 인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통용성을 확보한다. 네, 그러니까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거, 이제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해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51번부터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